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원소들을 생성하는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원소들이 존재하죠. 대폭발 우주론을 기반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주 안의 다양한 알갱이들은 가벼운 알갱이들이 결합해서 보다 무거운 알갱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대폭발이 일어나고 약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우주 안의 빈 공간에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이후에는 우주가 냉각되었다라고 합니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3000 켈빈 이상의 온도를 필요로 하는데 우주가 냉각되었기 때문에 우주 안의 빈 공간에서 헬륨 원자핵보다 무거운 원자핵은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무거운 원자핵은 어디서 형성되었을까요? 바로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별의 일생을 간단한 그림으로 비교해 봅시다. 별은 우주 안에 작은 먼지들에서 시작합니다. 이 먼지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성간 물질이 이동하게 되면 이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성간 물질의 분포가 달라지게 되면 이 성간 물질의 서로 중력에 의해서 성간물질을 당기게 되고 밀도가 높은 기체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별이 되기 전이지만 중력에 의한 수축과 회전을 하게 되는데 중력에 의해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물론 압력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과 열을 발생시키는 주계열성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는 별의 일생 중에서 가장 긴 시기예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는 별은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중심부는 수축하지만 주변부는 팽창하게 되는데 이 별이 기체층이 팽창하게 되면서 별의 표면 온도가 약간 낮아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온도가 낮아져서 붉게 보이고 크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적색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기체층의 팽창 압력이 커지면 바깥층의 기체가 중심과 분리되어서 우주 안에 퍼지게 되는데 이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중심부는 백색 외성으로 남게 되고 행성상 성운은 또다시 성간 물질로서 새로운 일생을 살아가게 되죠. 태양보다 무거운 별은 짧은 수명을 가지게 되는데 주계열성 단계를 지나서 초거성 단계로 진입하고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빛과 열을 방출하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의 잔해는 새로운 성간물질을 구성하기도 하고 한 스푼의 질량이 지구의 질량 정도를 갖게 되는 중성자별이 되기도 하고 이것보다 더 무거운 별은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을 형성하게 됩니다. 별의 일생을 질량에 따라 구별해 보았습니다. 별의 일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별의 초기 질량입니다. 질량이 작은 별들은 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하기 때문에 긴 수명을 갖는다면 질량이 큰 별들은 에너지를 빠르게 방출하게 되기 때문에 짧은 수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별들은 오래 살고요. 무거운 별들은 금방 수명이 끝나요. 별은 어떻게 빛과 열을 발생할까요? 바로 핵융합 반응입니다. 핵융합 반응이란 가벼운 원자핵이 반응해서 보다 무거운 원자핵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우주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도 핵융합 반응인데요. 이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을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가 4개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 과정,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양성자 1개를 수소 원자핵이라고도 했었죠. 이런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때 재료가 되는 수소입니다. 4개가 있죠. 이 4개의 수소 질량합은 4.032예요. 뒤에 단위가 붙어야 되지만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소 핵융합의 결과 만들어지는 것은 헬륨 원자핵 하나와 약간의 작은 미립자들이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의 질량합이 4.003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에 따르면 알갱이들이 융합돼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반응 전후에 질량이 같아야 하죠. 그러나 핵융합이 일어날 때는 질량이 같지 않습니다. 항상 반응에 사용되는 물질, 반응물이고요. 결과로 만들어진 물질,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항상 반응물의 질량이 생성물의 질량보다 약간 커요. 질량이 약간 줄어들었다면 그 줄어든 질량은 어디 갔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줄어든 질량은 E는 mc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식에 의해서 빛과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런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집니다. 별의 내부는 우주 안의 빈 공간보다 온도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을 통한 헬륨의 형성뿐만 아니라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와 산소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별의 중심에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에요. 모든 별이 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초기 질량이 높은 별일수록 무거운 원자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은 가벼운 별이기 때문에 헬륨 핵융합조차도 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의 중심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열이 방출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때 방출되는 열을 이용해 핵융합을 일으킵니다.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원소들도 옛날에 태양계가 될 좌표 주변에서 여러 번의 초신성 폭발을 통해 형성된 거예요. 태양계 형성 과정을 알아볼까요? 태양은 우주의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젊은 별입니다. 태양이 될 자리 근처에서 여러 번의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가 포함된 성간 물질이 있었을 텐데요. 이 성간 물질이 중력에 의해서 서로를 잡아당기게 되면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하게 됩니다. 성운의 회전이 빨라지면 중심의 물질은 빠르게 뭉쳐지지만 주변의 물질은 중심까지는 끌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에서는 원시별 단계의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주변에 남는 물질은 원시 원반이 됩니다. 중심의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중심의 온도와 중심의 압력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 원시별의 중심에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주계열성 단계의 태양입니다. 그리고 원시 원반에는 많은 먼지나 얼음이나 암석 조각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것들 우리 미행성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미행성체들이 회전 속도 차에 의해서 충돌하게 되고 점점점 그 크기가 성장하게 되면서 원시 행성을 형성하게 됩니다.